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아쌤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특강 작자미상의 숙향전이라는 작품 같이 공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숙향전이니까 여러분 주인공이 누군지 바로 나와 있죠? 누가 주인공이다? 아, 숙향이 주인공이다. 여성 주인공이구나. 숙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마 여성이겠다. 여성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 먼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갈래를 보시면 염정소설이라고 되어 있죠. 염정은 러브 스토리, 사랑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이런 개념어들은 뭐 내신이든 뭐 수능이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어들은 의미가 뭔지 정확히 좀 정리해 놓고 가실 필요가 있죠. 염정이라면 농염한 정이야. 그러니까 남녀 사이에 사랑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애정소설이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고요. 적강소설이다 했을 때도 적강의 의미도 정확하게 알고 가자. 귀양갈적이고 내려올 강자다. 그래서 여러분 적강이다. 그러면 뭐 천상계에서 죄를 짓고 지상계로 귀양 내려온 신선이나 선녀의 이야기다. 그런 스토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이 소설을 적강소설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반드시 적강의 개념을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고전소설, 특히 영웅소설의 대부분의 주인공들이 이 적강의 이야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 또한 마찬가지예요. 숙향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적강한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천상계의 선녀였던 거야. 천상계의 선녀이다가 죄를 짓고 인간계로 귀양을 내려온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전개될 때 우리가 적강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 기억해 놓고 가십니다. 영웅소설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영웅 일대기 구조가 있어요. 영웅 일대기 구조가 뭔지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뭐 비범한 능력을 갖춘 인물이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신이하게 출생해가지고 뭐 고난을 겪다가 조력자에게 의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을 거쳐 능력을 키우고 결국 민족의 영웅으로 승리한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 영웅 일대기 구조를 숙영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구조만 따라가요. 구조만 따라가고 영웅성은 없어요. 영웅성은 없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영웅소설이라고 이야기하기 살짝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전제로 좀 깔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웅 일대기 구조에서 이제 부각이 되는 게 뭐냐면 적강화소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영웅 일대기 구조의 신이한 출생이라는 이게 적강화소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조선 후기 영웅소설에서는. 그래서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비범한 능력이 없어. 고귀한 혈통이라는 건 그냥 뭐 그렇게 큰 높은 양반 가문도 아니고 그냥 양반 가문에서 태어난 거야. 숙향이가. 그리고 뭐가 없다고? 비범함이 없어요. 그냥 뭐 물론 예쁘지. 물론 예쁘고 수도 잘 놓고 굉장히 유교 사회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상을 잘 구현하고 있는 인물이긴 하지만 이 여인이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어릴 적 부모와 분리되는 고난을 겪습니다. 이게 이제 고난에 해당이 되죠. 이거는 모든 영웅들이 겪는 그런 고난에 해당이 돼. 근데 어렸을 적에 이렇게 부모와 분리가 되기 때문에 뭐가 반드시 나오는 거야? 이제 조력자의 구원이 나오는 거죠. 조력자의 구원이 나오고 근데 이때 조력자가 구원을 하고 그리고 여기 능력의 신장이라는 게 이제 뒤에 뒤따르잖아요. 영웅 일대기 구조에서는 이것도 없어요. 이것도 없고 그리고 비범함이 없잖아. 자, 인과적으로 연결해서 보잔 말이야. 인과적으로 연결해서 보면 비범함이 없기 때문에 조력자들이 매번 구해줘요. 얘가 총 한 5번인가의 위기를 겪는데 그때마다 초월적 힘이 개입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아니야. 천상계적인 어떤 존재들이 등장해가지고 숙향을 매번 구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 또 위기에 빠지면 또 구원을 받고 이런 일들을 계속 거듭한단 말이야. 그 되게 불쌍한 여자 주인공이야. 엄청 불쌍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승리를 하는데 다시 말해 해피엔딩을 하는 거지.
해피엔딩을 맞는데 숙향준 장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소설의 스토리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요 본문이 아니고 다른 본문이 나왔을 때는 이게 그 숙향전이 맞아 할 정도로 스토리가 되게 다양해요. 스토리 굉장히 다양해서 사실은 숙향전도 수능이 출제하기 굉장히 좋은 작품인 거죠. 그죠? 자, 앞에 얘기 돌아가 본다면, 자, 영웅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건 대단히 지극히 개인적인 승리. 내용이 뭐냐면 이성과의 사랑을 이루는 거야. 이성과의 사랑을 쟁취하는 것. 이따가 잠깐 비교하겠지만, 그래서 일반적인 여성 영웅 소설들이랑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영웅 일대기 구조를 따라가고 있는 숙향의 일생을 잠깐 간략하게 정리해 볼 수 있었고, 일반적인 여성 영웅 소설과 다르다라는 건 지금 한 번 더 강조하고요. 네, 그 다음 보십니다. 제재가 그래서 주제와 관련돼 있는 핵심 소재가 제재라고 그랬죠. 숙향과 이선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염정소설이니까. 성격이 도교적이다. 그러면 여러분 옥황상제, 천상계와 관련된 단어들이 드러나 그러면 우리가 도교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 이야기니까 낭만적이겠죠. 초현실적이고 환상적입니다. 왜? 여러분 여기 적광화소가 있었고, 그죠? 이건 적광화소 있었고, 두 번째로는 뭐 초월적인 힘이 계속 개입해서 이 숙향을 돕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초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장면들이고, 따라서 정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겠죠. 이때 기자는 여러분 기할 기자다 그랬어. 기할 기자.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정리해 놓고 가십니다. 자, 시점. 일반적인 고전소설과 동일한 3인칭 전지 작가 시점. 서술자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서술해주는 시점입니다. 주제. 고난과 시련의 극복을 통한 운명적인 사랑의 성취. 다시 말하자면 이선과 숙향의 사랑은 천상계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 숙향이 태어나서 5살 때 부모랑 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고아로 자라났어요. 고아로 자라났으니까 신분이 굉장히 비천한 거죠. 그런데 이선은 어땠냐면 이 천상계에서 얘도 신선이었는데 이 숙향이었던 상녀의 유혹을 받았던, 그래서 같이 적강했던 그런 존재란 말이야. 그런데 이 이선 같은 경우 굉장히 높은 신분의 양반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신분의 차이가 어마어마했던 거지, 지상계에서. 그런데 이 둘이 결국은 사랑을 이루어낸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었느냐 했을 때 그 근거가 되는 건 천상계에서의 인연이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미 정해준 거죠. 대단히 운명론적인 가치관이 드러나는 작품이다라고도 우리가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운명적 사랑의 성취다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특징 정리하십니다. 별표하시고요. 영웅소설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라는 건 선생님이 이미 일대기 구조를 통해 정리해드렸습니다.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공간 구조를 가진다. 여러분 여기 이원적인 공간 구조를 가진다. 이원론적 세계관이다. 이원론적 세계관이다 했을 때 이 개념이 뭔지 잡고 있으라 그 얘기입니다. 이원론적 공간구조, 고전소설에서 이원론적 세계관이다 하면 천상계와 지상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상계, 인간계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계를 지배하고 있는, 또는 인간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천상계라는 공간이 하나가 더 있다라고 상정해 놓고 가는 거,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이원론적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개념 정확히 잡고 가십니다. 이 작품 여러분 적강화소가 있기 때문에 천상계에서 주인공들이 떨어졌잖아, 인간계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원론적 공간구조가 있는 거죠. 다시 정리 여러분, 이원론적인 공간구조가 있다 본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를 훅 가서 찾아라, 본문에서 적강화소가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라는 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봅니다. 비현실적인 장면, 환상적인 분위기, 정기적인 특징을 가진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요거 주인공 숙향 영웅적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력자들이 계속 도와줘야 했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남녀의 애정과, 이거는 개인의 자유로운 본성이죠. 자유로운 본성과 유교적인 제도, 다시 말하자면 뭐 예를 들어 가혼 제도죠.
가문끼리 혼인해야 돼. 다시 말해 가부장의 허락이 가장 중요해. 남녀의 사랑을 이루려면 가부장의 허락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이상서 다시 말해 이선의 아버지거든요. 이선의 아버지가 강력한 유교적 제도를 형상화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이 봤을 때 자기 가부장의 허락을 받지 않은 둘의 사랑은 무효야. 이건 가능하지 않아. 심지어는 자기 누이가 이 사랑을 지지할 때조차도 이 이상서는 굉장히 싫어해. 그거를 이 유교 제도라는 거, 이 가부장의 허락만이 남녀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전제 조건이다라는 거에 입각해서 신분의 차이가 나는 숙양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요게 굉장히 그 갈등을 부각시키는, 갈등을 첨예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시고요. 줄거리나 해제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하루는 본문 바로 시작했어. 하루는 이선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남자 주인공이야. 스스로 깨달아 생각하기를 혼자 그냥 생각한 거지. 나는 꿈에 꿈 얘기를 시작하네. 꿈을 꿨었는데 요지는 여러분 이렇게 신선이 살았다는 공간 천상계인 거죠. 이원 구조가 벌써 여기서도 드러난다라는 얘기를 정리해 놨고요. 난 꿈에 요지를 다녀왔어. 그런데 이 수를 놓은 사람은 네 여기 주어 별표 체크하고 가십니다. 이 수를 놓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인간 세상에 있으면서 천상의 일을 이렇듯 또렷이 그렸는가. 어머나 궁금한 요점이 뭐냐. 이선이 도대체 무엇을 궁금히 여기고 있는지가 나왔죠. 자기는 꿈에 어디 갔었어? 요지라는 곳에 가서 놀다 왔어. 천상계 가서. 거기 있다 왔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가 수를 놓은 어떤 천을 받은 거지. 수를 놓은 비단을 딱 받아서 보니까 자기가 꿈에서 봤던 그 장면이 정확하게 거기 그려져 있는 거야. 수가 놓아져 있는 거야. 깜짝 놀라는 거지. 도대체 누구지? 내 꿈에 이 장면을 어떻게 똑같이 그려냈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찾아보겠다. 자기가 조장에게서 이걸 받았단 말이야. 이 그림이 뭘 가리키는 거야? 수죠. 천상계의 장면이 수놓아진 거. 그 그림을 낙양 동천의 이화정이라는 공간 나왔습니다. 체크하시고요. 술 파는 할미에게 샀다고 했으니 우선 거기 가서 물어버리라. 이화정이죠. 즉시 이화정으로 가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자, 1번 선생님이 했고요. 2번 별표하고 가십니다. 자, 기억입니다. 기억 뭡니까? 그림이죠. 이 그림은 도대체 누가 천상계의 이 장면을 똑같이 그렸지? 궁금증을 유발해서 결국 수를 놓는 일을 찾아가게 만드는 그런 매개체의 역할을 했다. 네, 서사적 기능, 앞뒤 스토리를 연결하면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 있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화정으로 갔어. 내용 공간의 속성. 자, 여러분 정리하시면 돼. 이 이화정으로 간 이유는 궁금했기 때문이야. 뭐가 궁금했어? 이 수를 놓은 사람,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굴까? 이화정에서 그걸 팔았다고 그랬는데 정리하자면 이선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찾아갔던 곳이죠. 그리고 천상계의 장면을 그린 그림을 그린 거 아니고 이 그림을 판 주막 할머니가 사는 공간이야. 그래서 거기에 가서 궁금증을 풀기 위해 그렇게 이선이 찾아가는 곳이다라는 공간의 속성도 여러분 맥락을 연결하면서 정리해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때 장면 바뀌었습니다. 장면 전환. 이선의 이야기에서 숙향의 이야기로 바뀌었어. 숙향이 이화정 누구하기 위해서 수를 놓고 있었다? 여러분, 자, 정보가 된다 이 얘기야. 항상 우리는 스토리를 연결하면서 읽는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정보가 될 수 있다. 자, 정보를 보면 수를 놓고 있었잖아. 이화정에서. 근데 이 이화정은 어떤 곳이야? 이선이 수 놓은 사람을 찾아서 가는 곳이야. 그러면 숙향이 누구겠구나. 주인공이기도 한 이 인물이 이선이 찾고 있는 수 놓은 사람이겠구나. 그리고 지금 현재 어디에 있구나? 이선이 찾아가고 있는 이화정에 있구나 라는 정보가 다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와 독자들이 드디어 만나겠어 뭐 이럴 거 아니야. 와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자, 술을 놓고 있다가 파랑새 한 마리가 숙향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북쪽으로 휙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숙향이 자연스럽게 파랑새가 날아간 곳으로 시선을 이렇게 돌렸겠지. 그죠? 그랬더니 한 소년이 흰 노새를 타고 이화정을 향해 오고 있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파랑새 한 마리의 기능이 나오는 거죠. 숙향이 소년을 발견하게 만드는 매개체가 된 거야. 그러니까 파랑새가 야, 네 짝이 와. 네 낭군이 오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지. 거기로 날아갔다는 건. 그래서 소년을 발견하게 만들었고요. 그 소년은 피랑 연결하는 거야. 누가 이화정으로 가고 있었어? 이선이 가고 있었으니까 이 소년은 이선이구나. 이렇게 잡는 겁니다. 숙향이 살펴봤더니 요지에서 반도를 받던 선관과 흡사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선관이 누구구나. 이선이구나. 라는 정보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숙향 또한 꿈을 꿨구나. 그러니까 숙향과 이선이 천상계의 요지에 가서 서로 반도를 주고받는 그 꿈을 동일하게 꿨구나 라는 정보도 여기 나온 겁니다. 됐죠? 비읍 별표하십니다. 비읍이 알려주는 정보, 꿈속에서 요지에 갔고 그때 천상계의 성관에게 반도를 주었는데 그와 닮은 소년이 이화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숙향과 이선이 꿈속 요지라는 천상계 공간에서 만남을 가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쫙 앞에 스토리 연결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너무 반갑잖아. 그럼 난 꿈속에서 봤던 사람인데 여기로 오고 있네? 와 신기해 반가워. 그러면 수영 같으면 가겠어. 와서 당신 혹시 언제 본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해볼 것 같은데 어떻게 했냐면 숙향은 그냥 주름을 오히려 내리고 자기를 감추는 거죠. 가만히 앉아 있었대요. 그러면 숙향의 성품이 나오는 거지.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품이 간접적으로 추정되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보여주기다.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독자가 간접적으로 인물의 성격을 추측하게 만들고 있는 간접 제시가 나온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선은 이화정을 찾아가고 있고 숙향은 그 이선을 발견하고 딱 자신을 감추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 소년 누군지 아시죠? 이선이 이화정 문 밖에서 물어봐. 그랬더니 할미가 나가죠. 그럼 이 할미는 이화정에 있다는 그 수놓은 그림을 판 할미인 거지. 봤더니 이상서댁 아들이란 말이야. 이선의 정체가 나왔어. 신분이 나왔죠. 북촌의 이상서댁 아들이 더라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하시고요. 자, 문어체 표지죠. 다시 말해 이 종결어미는 어디서만 쓴다? 일상생활에서는 안 쓰고 글에서만 사용한다. 나왔습니다. 이상서댁 아들 신분이 높은 고귀한 사람이 온 거지. 할미가 막 반기면서 오 낭군께서 이 낭군은 그러니까 여러분 외부인을 외부 높은 남자를 높이는 표현, 존칭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죠. 낭군께서 이렇게 누추한 데를 오시니 감사하나이다. 이생이 말하기를 마침 지나다가 할미 집 술이 매우 좋다고 하기에 들렀으니까 술 좀 주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10번 별표입니다. 그의 첫 대사에 나타난 특징이 뭐냐? 감추는 말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감추는 말하기. 원래 왜 왔지 여러분? 앞이랑 연결해봐. 원래 왜 왔냐면 여기 수놓은 그림을 판 사람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수놓은 사람이 궁금해서 왔어. 그게 진짜야. 그런데 그 목적을 숨기는 거죠. 감추는 말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미가 웃으면서 봤죠? 네, 저희 집 술이 잘 익어서 좋습니다. 오늘 천행으로, 하늘이 준 행운으로 낭군께서 오셨으니 밤새 같이 마시죠. 라고 얘기하면서 들어갔어. 잠시 후에 할미가 나왔는데 인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온갖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할미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감추어진 정보를 행간을 읽는 거야 우리가. 아니 어떻게 주막집 할머니가 음식을 내왔는데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음식을 내왔냔 말이야. 이 할미가 어떤 사람이구나. 인간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걸 굳이 본인이 감추지 않고 있구나. 누구에게? 이선에게 감추지 않고 있구나 라는 정보가 나오는 거죠. 이생이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할미가 술 취하기를 기다렸다가 물어보려고 했어요. 이거는 이생의 내면 심리가 나온 거죠. 이렇게 이생의 내면 심리가 나올 수 있는 건 뭐야? 3인칭
전지적 서술자가 이걸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생의 내면 심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생이 어떻게 해? 이상해. 이거 인간 세상에서 파는 음식이 아닌데 이거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나라면 바로 물어봤을 것 같아. 그런데 이생은 어떻게 했어? 이상하게 여겼지만 바로 물어보지 않고 술에 취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작정했어. 그러니까 술에 취해야 좀 진심이 나오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기로 작정한 거죠. 대단히 신중하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할미가 취했어. 이생에게 말했어. 난구는 이상서 댁의 귀한 공자, 고량진미에 파묻혀 지내신 탓에, 고량진미, 산해진미 아주 좋은 음식에 파묻혀 지내신 탓에 이런 총가의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을 것이오니 맛이라도 보소서. 잘 안 먹고 있는 거지. 그리고 술도 잘 안 마셔. 왜? 나는 취하면 안 돼. 저 사람이 취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드세요 이런 말을 한 거죠. 이생이 말하기를 인간 세상에서 이제서야 말하는 거 취했으니까 인간 세상에서 보지 못하던 음식인데 이게 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장면이 끝났습니다. 13번 별표입니다. 이화정이라는 공간의 속성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의 이화정은요, 단순히 어떤 공간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공간, 어디, 이화정이 몇 번이었었더라. 니은이다, 니은. 여기. 3번. 이선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찾아가는 단순히 그런 곳이었어. 그런데 여기로 가면 이화정에서 뭐가 나왔어?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음식들이 막 나왔잖아. 그러면 여긴 어디다? 지상계에 있는데 천상계의 존재와 음식이 있는 곳이야. 주막집 할미가 천상계의 존재야. 그죠? 그거 어떻게 알아? 천상계의 음식이 있잖아. 인간 세상에 없는 음식이 있대잖아. 그걸 내오는 사람은 인간 세상의 존재가 아닌 거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공간 굉장히 독특하다. 지상계에 있어. 공간 자체는 지상계에 있는데 천상계의 존재와 음식이 있는 곳이야. 다시 말하자면 여기가 천상계고 여기가 지상계라면 여러분, 여기가 천상계, 여기가 지상계라면 요 겹쳐있는 공간, 그 공간이 어디다? 이화정이라는 공간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뭐냐? 라고 물어봤어. 음식이 뭐냐? 할미가 크게 웃으면서. 자, 중략 살짝 됐고요. 뭐 별로 중요한 소리 아니니까 넘어가도 되는 거죠. 제가 비록 나이가 많아 기력은 없으나 사회팔방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나이다. 자꾸 자기 정체를 드러낸다 이분. 뭐라는 거야? 나 천상계야. 나 인간 아니야.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어찌 난금처럼 남의 인도를 받고 다니겠나이까. 그랬더니 이선이 아니 나는 남의 인도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할미가 또 디귿, 니은 디귿 연결해 여러분. 난군께서 그렇게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노새를 두고도 요지에 가실 때는 여러분 이거 꿈속이잖아. 누구의 꿈속이야? 이선의 꿈속 내용이잖아. 그런데 그걸 할미가 알아. 요지에 가실 때는 어찌하여 대성사 부처를 따라가셨나이까? 자, 여기 이거 다 꿈속이야. 여기까지 여러분. 요거 지우고 요지에 가실 때 대성사 부처를 따라간 거 이선의 꿈속 내용이야. 어머나. 자, 너 꿈속에서 네 꿈속에 요지에 갔다 왔지? 근데 그때 대성사의 부처를 따라갔잖아, 네가. 그런데 무슨 남의 인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니? 어머 개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할미가. 그러면 여러분 할미가 이생에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다? 꿈속 사실을 이선의 꿈의 내용을 내가 알고 있어 라고 밝히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었으면 난 소름 막 소름 돋듯 막 이랬을 것 같아. 좀 약간 공포스럽기도 하고 이상한 거지. 이생이 그제야 이제서야 비로소 할미가 보통 사람이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았어. 앞에는 좀 이상했어. 천상계의 음식들이 나오니까 뭐지? 이거 뭘까? 이상하기만 했어? 그런데 야, 나 네 꿈속 내용 내가 다 알거든? 이란 말을 듣는 순간 역시 내 예상이 틀리지 않았어.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구나. 이 사람 천상계의 존재구나. 딱 아는 거지. 자리에서 탁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공손히 절하며 할머니의 말씀이 옳소이다. 그런데 제가 꿈에서 요지에 간 것을 어떻게 아시나이까? 여러분 말투 바뀐 거 보이십니다. 자, 노라. 요거는요 하계체예요. 낮춤이야 낮춤. 정중하게 타인을 낮추는 말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아시나이까 하면 하십시오지. 아주 높임으로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분명하게 안 알았던 것을 경계로 요렇게 어투가 바뀝니다.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주막 할미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걸 선생님이 16번에 정리해 놨습니다. 별표 체크하고 가십니다. 어떻게 제가 꿈에서 갔다 온 것을 아십니까? 할미가 웃으며 상제께서, 상제 옥황상제입니다. 여러분 도교죠, 도교. 네, 상제께서 주신 반도는 복숭아와 개수나무 꽃은 어찌했으며 월궁소와는 만나보셨나이까? 꿈은 허황된 것인지라 아무것도 모르나이다. 그때 일을 허황되다고 하시니 그렇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조장에게 사신 수놓은 비단도 꿈이었나이니까. 자, 요 대사 묻습니다. 요 대사를 선생님이 17번으로 18번으로 정리해놨습니다. 요 두 개 묶어서 같이 연결하면서 이해하고 가봅시다. 여러분, 이생과 할미는요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은 뭐냐면 꿈속 일이야. 그런데 이생은 뭐래? 꿈은 허황된 것이라 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거짓된 것이라 여겨.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냥 꿈이잖아요. 꿈에 불과하잖아요. 이소는 이런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런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 이생에게 자꾸 이 할미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네가 꾼 꿈이 사실이고 진실이야. 오히려 그게 더 진실이야. 그게 진짜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요 다른 관점이 여기서 살짝 충돌했다가 이생이 믿지 않으니까 할미가 증거물로 제시한 게 너 수놓은 비단 그건 너 샀잖아. 그 수놓은 비단에 네가 꿈속에서 봤던 장면 그대로 적혀 있었지? 그대로 그려 있었잖아. 그러면 그 수놓은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봐. 걔가 누구겠니? 걔도 너랑 똑같은 꿈을 꾼 거 아니겠어? 그러면 그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 동일한 꿈을 꿨다면 그게 진실이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중인 거죠. 됐죠? 증거문 18번, 17번 다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생이 너무 놀라는 거지. 그리고 자기 목적이 그거였잖아. 수놓은 사람을 만나는 거. 목적이었잖아. 공손히 두 번을 절하고 인간 세상에 불미한 사람, 추접한 사람, 자기를 겸손하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종귀한 분, 이제 주막 할미가 천상계의 분이야. 몰라보고 여러 번 잘못을 범했어. 뭐 술 마시잖아. 뭐 자기 진리를 감추기도 하고, 내 꿈속 일이 거짓이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여러 번 잘못을 범했어. 죄송합니다. 그런데 소아는 누구 여러분? 월궁소아. 달에 산다는 선녀.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고 하여 소아를 찾고자 여기까지 왔사오니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어. 자기 목적을 이제 드러내죠. 할미가 이마를 찡그리며 여러분 요 이마를 찡그리며 이런 문장들 보면은 요런 거 요 간접제시죠. 뭔가 아주 쾌히 아주 흔쾌히 알려주진 않겠다라는 느낌이 팍 오지. 그죠? 이마를 찡그리며 알아. 어디 있는지는 알아. 그런데 너 걔 왜 찾아? 걔 왜 찾아? 하늘이 정해주신 배필입니다. 내가 천상계에서 그 소아를 만났고 걔랑 내가 하늘이 정해준 배필이야. 운명론 쪽가치관 드러내는 거죠. 난 그 여인과 인연을 맺어야 돼. 하늘이 정해줬기 때문에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너 그런 의도로 찾고 있어? 찾지 마. 할미가 그래? 왜요? 소아에게 무슨 허물이 있나요? 무슨 일이 있나요? 낭구는 상서댁 귀공자야. 고귀한 신분이야. 부마도 될 수 있고 부마는 임금의 사위야 여러분. 많이 나오는 단어죠. 또 안 되시면 반드시 공후에 높은 벼슬아치 아름다운 사위가 될 거야. 그러니까 너 신분도 고귀하고 네가 혼인할 여인도 고귀한 신분의 여인이어야만 하는 거 아니야? 신분제 사위니까. 그런데 어찌 소와 같은 것 낮추는 표현이죠. 다시 말해 미천한 신분이다 그 얘기지. 회필로 삼으러 하냐. 자 여러분 선생님 정리해 놓은 보세요. 할미 천상계의 존재고 자신의 꿈이 진실이라는 걸 이생이 드디어 받아들였죠. 그리고 목적을 밝혔단 말이야. 월궁소아 만나고 싶다. 찾는 이유 뭐야? 천생연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할미의 반응 아니야. 신분이 너무 달라. 불가능해. 이렇게 거부하는 거죠. 그쵸? 요게 이제 첫 번째예요 여러분. 요 체크 좀 하고 가자. 요게 첫 번째 테스트.
입니다. 두 번째, 도대체 왜 이렇게 미천한 신분으로 천상계의 존재인데 무슨 업물이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할미가 천상에서 죄를 짓고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 적강 모티프 나왔고요. 그래 놓고 자 여기서부터 상민의 자식 거짓이야. 5살 때 난리 중에 부모를 잃고 빌어먹는 거지가 되어 돌아다녔다. 이건 사실이야. 도적의 칼을 맞아 사실이야. 한 팔 잃었어. 거짓이야. 포진 물에 빠졌어. 그러니까 구제됐어. 이거는 행인에게 구제된 건 아니고 포진 물에 아무튼 빠졌었어. 이거 사실이야. 눈이 멀었어. 거짓이야. 또 화재를 만났어? 사실이야. 거짓이야. 한 달이 절개된 거. 또 후토 부인의 덧내어 노여임을 사서 2끼까지 먹었다. 이것도 거짓이야.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숙향이 이 소화가 월공 소화가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시련들을 만나 왔었는지를 다 정리해 준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23번 별표입니다. 서술상의 특징 중요하니까 잘 잡고 가세요. 고전소설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특징인데요. 발화자. 할미가 지금 말하고 있죠? 발화자의 대사를 통해서 주인공의 과거 내력이, 과거 어떤 삶의 여정을 겪었는지가 요약 제시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과거 사건을 확 압축해서 대사 안으로 녹이는 거, 그거 고전소설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특징이다. 그 얘기야. 그래서 선택지 참 많이 나오죠, 여러분? 기억하고 가십니다. 이런 게 있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24번. 과장과 거짓이 섞여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요게 두 번째 테스트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생에게 말을 하는데 소아가 이 죄를 짓고 적강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적강했잖아. 죄를 짓고 적강을 했기 때문에 요게 포인트야. 죄를 짓고 적강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돼. 지상계에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을 당했다라는 요약을 했다 그랬죠. 그랬는데 그 고난 속에서 초월적인 존재가 이렇게 자꾸 도와준단 말이야. 응? 그래서 이게 그 고난 속에서 위기를 계속 극복했고 뭐 이런 그 뭐 두 눈이 먼다든지 다리를 전다든지 두 귀를 이렇게 먼다든지 먹었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숙향 그냥 정말 아름다운 여인으로 있는 거지. 그런데 거짓을 말한단 말이야. 거짓을. 왜? 네. 진심을 시험해보고 싶어서. 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주막 할미가 이선에게 너랑 걔랑은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신분의 차이를 들었고 두 번째는 숙향이 이 굉장히 엄청난 시련들을 당하면서 많은 장애를 입었어. 몸이 이 성하지가 않아 라는 두 번째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둘 다 뭐다? 이선의 진정성을 테스트하는 진정성 테스트다.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25번 선생님 이미 설명했습니다. 기억과 니은을 연결하면 지상계는요. 영웅소설에서 이 적강한 존재들에게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공간이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시련을 만나게 되는 공간이다라는 것도 여러분 개념적으로 좀 머릿속에 정리해 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본문 갑니다. 그런데 병신인데 이런 병자를 배필로 삼으려 합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생이 궁금한 거지.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지상계에서 그렇게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할미가 소아는 전생의 월궁의 선녀였어. 옥황상제를 모시고 있었는데 이거 다 도교적이다 얘들아. 그지? 태을성군에게 금단을 신선이 만든다는 영험한 약인데 이거 옥황상제만 드실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탁 훔쳐가지고 태을성군에게 줬어. 그래서 인간 세상에 귀양왔다고 하더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태을성군이 아마 뭐 누구겠구나. 아이가 이선이겠구나 라는 거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소아의 죄를 밝히는 장면 나왔습니다. 이해 다 되신 거죠? 넘어가십니다. 이생이 탄식하면서 인연이 정해졌는데 이거는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지. 인연이 정해졌는데 어찌 빈부를 가리며 신분 차이 문제되지 않아.
또 병자가 되었던들 어떻게 버릴 수 있겠나이까. 아, 이것도 문제 삼지 않겠어. 나 걔가 두 눈 두 귀 다 멀고 한쪽 다리를 절고 있다고 해도 나는 별로 그게 문제되지 않아요. 왜? 나는 하늘이 정해준 인연을 만나는 게 더 소중하니까 라는 아주 그 사랑의 애정지상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드러내죠. 그랬더니 자, 이건 세 번째 테스트입니다. 3번 테스트. 그래,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쳐. 그렇지만 상서께서, 그럼 상서 누구야 여러분? 절대로 그런 병자를 며느리로 삼지 않을 겁니다. 그랬으니까 이 생은 아버지구나 라는 거 잡죠? 그러니 찾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 생이 부모님께서 비록 부마를 삼으려고 할지라도 저는 결코 소화가 아니면 장가가지 않을 것이니 할머니께서는 하해 같은 은혜를 베푸시어 소화 있는 곳만 가르쳐 주세요. 부모님이 가부장적인 권위를 가지고 아무리 자기를 다른데 이 장가 보내려고 해도 자기는 안 간다. 제발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반드시 죽어서라도 은혜를 갚겠습니다. 결초부문 한자상어 나와 있고요. 할미가 말하기를 그래. 너 부모 반대 무릅쓰고서라도 반드시 소아랑 혼이 날 거다. 그 얘기니? 그렇구나. 그런데 나 걔랑 헤어졌어. 그래서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먼저 남양 땅에 있는 김전의 집에 가보고, 김전이 숙향이 아버지야 여러분. 5살 때 헤어지죠. 숙향도 지금 이 아버지가 살아계셔 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 가보라는 거야. 5살 때 이미 헤어졌던 그 아버지한테 가보라는 거야. 그리고 그곳에 없으면 남군에 있는 장승상 댁을 찾아가소서. 장승상 댁, 이 장승상은요 숙향의 조력자. 네, 맞아. 초월적인 힘들이 계속 개입해서 도와줬다 그랬잖아. 근데 그 가운데서 인간 조력자가 한 명 있었어. 그게 장승상이야. 이 장승상 댁을 찾아가줬어. 근데 장승상 댁에서도 조력자에게 이렇게 양육받으면서 거기서 굉장히 귀하고 이쁘게 크다가 거기에 있는 시녀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네. 네. 쌤이 영상을 좀 끊었다가 네, 다시 찍습니다. 네, 계속할게요. 장승상 댁 아까 조력자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서도 이제 시련을 만나서 결국은 숙향이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고할미랑 같이 있는 중인데 이 마고할미가 이선한테는 정말 5살 때 헤어졌던 그 숙향의 아버지 집에도 가보고 그 다음에 이미 오래전에 진짜 그 집을 떠나왔는데 장승상 집에도 가보고 막 오만 대를 가르쳐주고 있는 중인 거지. 그죠? 인간 세상에서 이름까지는 알려주는 숙향인데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네 번째 테스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4개의 테스트를 지금 이선한테 하고 있는 거야. 그 이유는 뭐다? 진정성을 테스트하고 싶은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하기 방식을 정리하자면 여러분 과거에 그 어떤 시련을 겪었는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결함을 나열해서 이선을 단련시키려고 하기도 하고 요거 전에 여러분 신분 차이 얘기했었다. 그죠? 신분 차이 얘기했었고 요약해주면서 요거 묶어야 되겠다. 결함을 나열해주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야? 아버지 반대가 있을 거다. 얘기해주고 네 번째가 뭐야? 지금 여기 없다. 거짓말이지. 지금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숙향이 있었던 거 막 알려주면서 거기 찾아가 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아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건 여기 제일 앞부분 여기에 숙향이 이화정 누각위에 있잖아. 거기서 수놓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 없다 얘기한 거야. 요게 4개입니다. 4개. 4개의 진정성 테스트가 있었다라는 얘기야. 얼마나 이선이 애타게 숙향을 찾으려 하는지, 정말 어떤 반대도 무릅쓰고 숙향과 인연을 맺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할미의 말하기가 있었고요. 이선은 그 할미의 말하기에 반응해서 자기는 반드시 숙향을 만날 거다라는 그런 입장을, 의지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번 별표 체크하고 가십니다. 나머지들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선생님이 다 했던 얘기고요. 31번 별표입니다. 영웅 일대기 구조를 따르고 있지만 조금 달라. 차이점이 뭐니? 라는 걸 정리해 놓고 가자. 앞에 선생님 설명했었죠? 그거 연결해서 같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리하십니다.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모두 갖고 있어. 고귀한 혈통의 시련을 만났다가 위기를 극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의 그냥 간략한 뼈대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영웅 소설들이 남자 주인공이라면 여성 영웅 소설과 숙향전 같은 경우는 여성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좀 끊어서 여기는 별표입니다. 일반 영웅 소설이나 여성 영웅 소설에서는 국가, 왕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 등 이게 중요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게 영웅이 갖고 있는 모습이야. 영웅이. 영웅의 속성은 뭐다?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자기 가문, 몰락한 자기 가문을 다시 이렇게 세운다든지 뭐 이런 개인적인 어떤 성취에 대한 그런 욕망도 있지만 사실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속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충이나 효 같은 걸 통해서. 그런데 숙향전은 그렇지 않아요. 별표죠. 개인적 가치인 사랑을 실현하고자 하는 주인공이다라는 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다라는 얘기고요. 또 두 번째 차이점이 뭐냐? 두 번째 차이점이 일반 영웅 소설이나 여성 영웅 소설에서는 초월적 존재의 도움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부각이 되는 게 둘 다 영웅이잖아. 주인공들이. 그러다 보니까 주인공 자신의 초월적인 능력이 좀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숙향전에는 그게 있다 없다? 그게 없다. 영웅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철저히 초월적인 힘이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난관에서 위기에서 꺼내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 차이점으로 기억해 놓고 가십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가부장적인 남녀 차별의식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수특이 보고 있어요.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숙향이나 이선이나 둘 다 적강을 한 존재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숙향은 부모를 잃고 상민으로 살아가는 지상계의 삶을 살고요. 이선은 명문가의 아들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이선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고난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갔던 그런 인물인 거고 숙향은 5살 때 부모랑 헤어지고 나서 엄청난 시련을 겪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고난의 크기와 빈도가 그래서 숙향은 굉장히 빈도도 높고 크기가 크고 이성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사람의 지상계에서 그러니까 벌 받아야 되잖아. 이게 귀향지니까. 근데 벌을 받는 그 난이도를 좀 살펴본다면 숙향이 있는 곳을 찾았어. 그죠? 이화정 찾았잖아. 그런데 만나지 못하고 떠나는 수준의 시련이란 말이야. 그래서 고난의 크기가 굉장히 좀 크지 않다, 적다, 낮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약을 구하러 가는 황태호를 구하기 위해서 약을 구하는 여행을 가는데 그것도 대단히 그냥 놀이 수준 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둘 다 적강한 존재인데 남자 주인공인 이선은 그렇게 큰 시련을 주지 않고 유독 숙향에게만 시련을 주더라. 그래서 이게 가부장적인 남녀 차별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수특이 좀 보고 있는 관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걸 정리해 드렸고요. 이거를 좀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숙향을 뭐로 볼 수 있냐면 임진왜란이 있었죠. 병자호란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모를 잃은 딸들이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야. 여자아이들이. 그리고 이 부모를 잃은 여자아이들은 더 가혹한 시련에 뭐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성으로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고난이나 시련이 너무 많았던 거지. 너무 많았던 이 여자아이가 이들의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숙향에게 이렇게 다 이제 갔다는 거죠. 숙향이란 존재로 형상화가 됐고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버지로서의 부채의식. 조선 사회가 이런 시련을 겪고 있는 딸들에 대한 부채의식, 빚을 진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는 거지. 아버지로서의 부채의식이 있었고 그래서 이 숙향을 이 고난에 가득 찬 이 여성을 어떻게 나중에 이선이라는 사람이랑 결혼시켜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문학적으로나마 뭔가 그 자기 빚을 갚겠다는 조선사회의 의식이 숙향이란 존재를 통해서 드러났어. 이렇게 해석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구나.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인지하고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서로 다른 관점이 충돌할 때는 여러분 뭐가 나올 거다? 보기가 나올 거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기에 맞춰서 수평전을 해석하고 가면 된다라는 얘기까지 여러분 정리해 드렸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소설이고요. 스토리도 너무너무 뭐 아주 되게 극적이죠. 극적인 스토리들이 많이 전개가 되는 그런 소설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본문이 나오든지 간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내용을 바탕으로 머릿속에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가시면 어떤 본문이 나오든지 간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구나,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